네, 특별히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안 계셔서 오늘 진로진학 콘서트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네,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뭐 서어서문을 중심으로 고대 서어서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어문계열에 대한 좀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 또 진로진학 그 한 분야로서 어떤지 그런 얘기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아마 그 오늘 발표를 맡아준 네, 승긴 학생은 이제 저랑 고3 때 입시를 같이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 뭐 면접 조교라든가 고입 또 이제 뭐 자소서면 이런 데서 계속 좀 일을 같이 해왔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생생하고 네, 좀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된 자료들 쭉 말씀드릴 거고요. 또 잠깐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좀 FAQ로 나올 만한 것들은 대신 질문을 드리겠고, 그거 갖고 부족하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뭐 전체 공개로 주시든 혹은 저한테, 왜냐하면 이제 발표자는 이제 이걸 볼 약간 겨를이 없기 때문에 뭐 전체 공개나 DM으로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그런 질문들은 답은 뒤에 좀 몰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써야죠. 네, 승빈 우리 시작할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 선생님 제자이자 지금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 19학번 한승빈입니다. 이번 진로 콘서트에서는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입학 후에 어떤 것, 그리고 어떤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목차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 적어주었습니다.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서서문학과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서문학과는 고려대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단과 대학들 중에 문과대학 소속된 학과이고요. 어, 문과대학에는 영어 영문이라든지 중어 중문, 언어학과 등 문과, 어문과 관련된 학과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983년에 설립되어서 40년 정도의 역사가 있다던가 이런 기본 정보는 일단 배제하고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로 저희 학과에서는 융합전공 EML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EML이라는 것은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 등등 여러 가지 학과들이 뭉쳐서 융합전공을 만들어냈고, 거기서 서서문학과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점을 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학과 교육 목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페인어를 고급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게 하며 이뿐만 아니라 뭐 문학과 문화, 더 나아가 정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전문 지식을 갖춘 사회 구성원을 만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희 학과에서는 단순히 스페인어 언어뿐만 아니라 문학과 문화, 그리고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과이고, 저희 현재 정원은 50명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데요. 작년 정원은 수시 정시 합해서 50명이었고, 그 외에 편입생, 그다음에 특별 전형, 재외국민들 합해서 약 60에서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가 문과대학 내에서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오히려 그 덕분에 학과 분위기는 선후배 간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어, 소모임 활동도 굉장히 잦은 편입니다. 물론 고려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침묵은 기본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고 이후에 더 많은 정보는 교육과정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진학 준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모집 인원과 경쟁률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19학년도 입학생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서 최근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수시 정원은 작년에 비해서 한 명 늘어난 29명이었고요. 정시 정원은 작년에 비해서 2명 늘어난 2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53명으로 수능이 되고, 그 이외의 편입생이라든지 특별 전형을 합하면 60명에서 7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 현재 특기자 전형이 사라진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현재 수시 정시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 경쟁률은 20년도부터 22학년도 경쟁률을 가지고 와봤는데 수시 경쟁률이 대부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성적과 스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제 개인적인 성적과 제 개인적인 스펙에 대한 아주 간략한 결과인데요. 저는 서울권 외고 스페인어과를 졸업을 했고 내신이 4점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졸업한 지 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4.4에서 4.5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기자 전형 재취합을 했고요. 스페인어 서서문학과에 진학해야겠다라는 방향 설정은 2학년 1학기 때부터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아, 내가 경쟁력 있는, 점수가 경쟁력 있게 나오는 과목이 스페인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쪽으로 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생기부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고 성적은 비교적 좋은 편이었지만, 나머지 이과 과목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견내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이제 이후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저는 너무 오래된 사례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합격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왼쪽에는 외고 그리고 국제고 학생들을 위주로 나열해봤고 오른쪽에는 일반고 그리고 자사고를 기준으로 나열해봤습니다. 외고 국제고 학생들을 보면 수시 전형과 상관없이 일단 내신 등급이 3점대 초중반부터 4점대 중후반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외고나 국제고의 위상이 점점 떨어져감에 따라서 이 부분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겠지만 현재 아직도 3점대 중후반 학생들이 2, 3학번으로 입학한 것을 봐서는 아직 3점대 중후반부터 4점대까지는 가능하다라는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고와 자사고는 이에 비해서 훨씬 내신 컷이 높았는데요. 음, 수시 전형과 상관없이 1점대 중후반 그리고 2점대 초반까지 분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합격 사례를 이제 학교별로 말고 학생부 수시 전형 중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보시면 여기서도 보통 1점대에서 2점대 초반에 분포를 해 있지만 중간중간 여기 오른쪽 표 맨 끝에 고양국제고 혹은 오른쪽 표 세 번째 대원외고처럼 중간중간 외고나 국제고에서 3점대 혹은 4점대 등의 분포가 이런 네, 내신 등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비중이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 제가 찾을 수 있는 합격 사례가 많지 않았었는데 제가 합격 사례를 보면서 이 정도 등급이면 최종 합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내신 등급이 국수영 탐구 순서로 11232, 11413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알아봤던 합격 사례이고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스펙을 준비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신 그리고 활동을 어떻게 챙겼냐, 어떤 식으로 챙겨야 하냐에 대한 답변인데요. 먼저 내신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합격 사례들을 통해서 각자 학교별로 편차가 많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교에 따라서 어, 해당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물론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내신은 고고익선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는 임원 활동 그리고 수상 봉사 예체능 활동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뭐 학급 임원, 동아리 회장, 소모임 부장 그 말고도 체육대회 응원단장, 미술 과목부장, 페인어 과목부장처럼 뭐든지 단장, 부장, 회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임원 활동,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뿐만 아니라 일단 세특에 어떻게든 적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임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상과 봉사 활동이 있는데요. 수상은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수상을 하지 못했어서 돌아보면 글쓰기랑 참고보고서 대회 등에서 그나마 좀 수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는 이제 주로 글쓰기 활동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제 문학적 관심으로 이제 풀어내서 스페인어 문학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 원래 문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스페인어 문학에 관심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고자 했고요. 봉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봉사 동아리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봉사도 뭔가 서서문학과 관련된 활동을 찾다가 저희는 외고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접 기획해서 해주신 프로그램이 이제 각 과목별로 멘토와 멘티를 학생들 간에 정해서 서로 가르쳐주고 또 가르침 받는 활동을 하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과목에서 멘티로 이제 활동을 하고 스페인어는 제가 멘토로 활동하면서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교육봉사처럼 네, 썼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인정되는 봉사활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상과 봉사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예체능 활동이 있는데요. 이제 서서문학과 지망을 한다고 해서 어문학적인 실력만 아니면 어문학적인 활동만 챙기면 이건 좀 위험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따가 오른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이과적 활동 그리고 예체능적 활동으로 뒷받침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대회 응원단장, 그것도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예체능 활동의 일부로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동아리가 댄스 동아리였는데요. 이런 것도 어디서 공연을 했고 공연을 어떻게 기획하고 예산을 이렇게 짰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풀어나갈 수 있는 얘기를 많이 만들려고 활동을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스페인어 학과에 진학을 할 때 스페인어 문학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어학 실력 혹은 문화 탐구에 대한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가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고등학교 3년 동안 조화롭게 다 담아낼 수 있는지 한번 제 경험담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이런 활동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나눌 수 있는지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스페인어 학 자체에 관련돼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로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겠고 내신 성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어떤 공부법을 사용해서 공부를 했다. 이런 것을 말하면서 이제 자소서에서 어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부법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실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자격증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 학교에는 자격증을 땄다는 걸 우회적으로 암시할 수 있는 인증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취득했다라는 걸 통해서 제가 언어 자격증 몇 레벨 이상을 땄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암시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인증 제도가 없다면 오히려 이제 시간 투자에 비해서 오히려 쓸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학 관련된 부분인데요. 스페인어 문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페인어 문학 독서 활동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좀 진부하다 싶으면 뭐 시를 암송했다던가 아니면 시를 작시를 했다던가 등의 그런 활동 보고서로 내는 것도 가능한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지금 생기부에 독서 활동 기재하는 것이 사라졌나요? 그 저자와 책 이름만 쓰던 그 7번 항목 자체는 이제 반영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네. 또 저기 창체 쪽이나 세특에서 책을 읽고 한 활동을 쓸 수는 있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책 이름과 저자 이렇게 간단히 올리는 활동을 좀 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어려워졌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이라도 독서 활동을 했다는 걸 어떻게든 드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와 관련된 활동에서는 스페인 벽화 그리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어 과목 전공업 부장, 혹은 이제 스페인 노래라던가 아니면 춤 등 문화 체험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활동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스페인 벽화 그리기는 제가 운 좋게 학교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고, 노래와 춤은 저희 학교에 이제 전통춤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가서 관람하고 스페인 노래 배우고 뭐 가사를 익혔다. 이런 식으로 어, 활동을 기록을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걸 직접 진행해 주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따오셔서 직접 스페인 노래를 골라서 가사를 외워본다던가 해석해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심화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가 스페인어 학과, 서서문학과 관련된 활동들이었고요. 그 기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활동들로는 이제 어문학과 지원자로서 이제 오히려 반대로 이과적 소양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학, 과학 과목 탐구 보고서가 되겠고요.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나 스터디 활동,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경시대회 수상이나 혹은 쉬운 방법으로는 방과후 등의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던, 그리고 주변에서 봐왔던 성적 스펙 관리 방법이었습니다. 잠깐 두 개만 좀 네, 내용 중에 제가 질문을 대신 하고 갈게요. 요거보다 하나 앞으로 가서, 네. 이것들은 뭐, 어디에 있는 자료들이에요? 수만이에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에서 좀 따왔는데, 이거는 그 김과회랑 수만이에서 둘 다 찾았습니다. 아, 그쪽에서 나온 거. 네, 그래서 일단 요게, 어, 네. 그래서 이제 뭐,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4점 극초반까지도 이제 뭐 들어가는, 이건 아마 계열 적합이나 학업수로 들어갔을 것 같고,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이제 좀 특이한 게, 경기여고 2.3인데, 아, 그 네, 추천 전형이 교과 80에 서류 20이기 때문에 보통 사실은 2점대 친구들이 잘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만약 이게 이제, 크레더블한 자료라면 아마 이 친구들은 그 내신 외에 아마 다른 쪽 20%에서 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좀 되게 약간 이레귤러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2점대에서 어쨌든 고대 추천이 되는 경우는. 그리고 아까 제일 앞에 개괄에 왜 EML이라고 융합전공 얘기 있었잖아요. 네. 이거 뒤에 다시 나오나요? 네, 다시 나옵니다. 아, 이거 혹시 뭐의 약자예요? 이니셜이? 저도 이걸 설명드리려고 찾아봤는데, L이 라틴 아메리카인 건 알겠는데, 앞에가 Entrepreneurship M of 라틴 아메리카인데, M이 뭔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뒤에 다시 나온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 다시 그럼 3번부터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3번 입학 후의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 후에 이제 만나게 되는 것들로는 처음 이제 동기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입학 후에 내가 찾아서 해나가야 하는 뭐 복수전공이라든지 교환학생 그리고 인턴십 등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입학생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먼저 수시 비중이 과반인 만큼 외국 국제고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스페인어를 배우지 않은 친구가 오히려 적다고 느껴질 만큼 일단 재외국민 친구들도 굉장히 유창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외국 국제고 학생들도 이미 자격증을 땄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울 만큼 배운 친구들이 서서문학과에 지원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외국 국제고 출신이시라면 서서문학과에 오시는 게 여러모로 비교적 유리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 입학했을 때 듣는 교양 스페인어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기초 언어 수업 같은 것들의 수업 난이도가 노베이스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에 비해서
외국 국제고 출신 친구들에게는 너무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훨씬 덜하고 이제 이런 걸 똑똑하게 활용해서 1학년 때 학점을 잘 받아서 이중 전공, 복수 전공을 일찍 신청을 해서 높은 학점으로 신청을 해서 합격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 졸업 요건 이따 다시 소개해 드릴 건데 거기에 스페인어 자격증 취득, 배우노 단계 취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요건 등을 이미 만족하고 온 친구라면 이 부분에서도 확실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과생 중에 정시로 온 학생들이나 노베이스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음, 기초적인 언어 수업 이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비교적 모두에게 평이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이제 외국 국제고 출신 학생들이 굉장히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후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그 입학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넘어가서 복전 그리고 인턴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는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복수전공, 이중전공, 심화전공, 융합전공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공들은 2-1, 2학년 1학기부터 지원이 가능하고요. 학점과 자소서 50대 50 이렇게 평가 기준이 잡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면접이 다시 생겼는지는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그 이후에 폐지한다는 말도 있었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면접은 학과별로 달라서 어, 50대 50 플러스 알파 면접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2학년 1학기 때부터 지원은 가능한데 이과 문과 교차 지원이 가능한 학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서서문학과는 다른 학과에 굳이 어렵게 지원하지 않아도 경영학과, 국제학부, 사학과, 서서문학과, 정치외교학과 이렇게 5개 학과가 합쳐서 본과 학생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EML 융합전공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EML 융합전공이라는 것은 교육 목표가 이제 제2의 신흥시장인 라틴 아메리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관련된 언어 구사력과 해당 지역 지식, 경영 관련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이 융합전공이 굉장히 유익한 이유가 일단 서서문학과 전공과 굉장히 겹치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아예 새로운 과목을 듣는 것보다 훨씬 쉽고요. 그리고 학점을 따기가 쉽기 때문에 주로 로스쿨을 가야 돼서 빨리 졸업하고 싶거나 학점 높게 따고 싶거나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듣는 융합전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서서문학과 학생들의 합격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융합전공 운영하고 있다는 게 굉장한 이점 중에 하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중전공을 선택을 해서 지금 컴퓨터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복수전공과 이중전공의 차이점이 헷갈렸었는데 이제 이중전공의 경우에는 학사가 한 장 안에 서서문 학사 및 컴퓨터 학사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찍혀서 나오고 복수전공은 아예 학사가 두 개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취업할 때 그냥 예를 들어 제가 컴퓨터학과 복수 전공을 했다고 하면 내가 서서문학사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 학사다 이런 식으로 지원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지만 복수 전공 이수학점이 훨씬 많고요. 그런 점으로 인해서 이중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이제 인턴십에 관련해서인데요. 저는 어 인턴 제가 인턴을 경험하지 않았어서 주변 사례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해외 수출 부서나 코이카 아니면 유엔이나 코트라 같은 이제 그런 국제 관계를 다루는 곳들이나 아니면 해외 수출 혹은 마케팅 관련된 업무를 많이 업무 쪽에서 많이 근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환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서서문학과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교환학생은 고려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갈 수가 있는데, 그건 2번에 적혀 있는 국제처 프로그램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전체에서 돌리는 교환학생이기 때문에 모든 자매결의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국가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미주에 가고 싶다면 영어 역량, 혹은 스페인에 가고 싶다면 스페인어 역량, 혹은 뭐 프랑스에 가고 싶다면 불어 역량 같은 게 필요하지만 이제 그 해당 학과 수업 이수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대 학교 학생이라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국제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면 이제 1번에 문과대학 7 플러스 1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스페인 및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결연 학교에 파견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국제처보다 서서문학과 학생이라면, 문과대학 학생이라면 합격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학교의 폭이 조금 좁다는 게 단점입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에 이제 국제처에 있는 학교가 문과대학 프로그램에는 없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어, 보통 국제적 프로그램을 먼저 교환학생을 갔다가 더 가고 싶은 학생들은 문과대학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번 더 다녀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선 후에 입학 후 졸업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요 졸업 요건 표를 보시면 델레, 플렉스, CLE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전부 스페인어 졸업 요건, 스페인어 자격증인데요. 델레나 플렉스나 CLE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취득하면 졸업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국어 토픽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재외국민 12년 과정생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 한자 자격증이 있는데 이거는 문과대학 학생들 전부에 해당하는 졸업 요건입니다. 이거는 폐지하느냐 마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요 아래로 내려가셔서 전공 선택에 관련된 표가 있죠. 이 부분 보시면 전공 이수 조건입니다. 저희는 전공 필수가 없고 전공 선택 수업만 있는데 나머지는 먼저 저희 학과 수업 42학점을 들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교양학점 40점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학점은 이 전체 필요 학점 중에 나머지 학점은 이중 전공 및 부전공, 융합 전공, 심화 전공 학점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 42학점이 수업 개수로 환산하면 약 14개에서 17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23학번이라고 적힌 표를 보시면요. 이거는 2, 3학번 서서문학과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교양 이수 조건입니다. 원래는 20년까지는 교양 스페인어 초급, 교양 스페인어 중급처럼 기본적인 스페인어 수업을 필수 이수 교양으로 넣어놨었는데요. 이제 이게 사라지고, 어, 자정진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 자유정의 진리라는 과목, 그리고 1학년 세미나, 정보적 사고, 이건 모든 학과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만 들으면 더 추가적인 교양 이수 조건 없이 졸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학 후 졸업 요건에 이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다양한 과목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청각 스페인어나 스페인어 연습처럼 기본적으로 언어에 관련된 수업도 굉장히 많고요. 그 외에 사회와 영화라든지 아니면 단편 소설이라든지 이렇게 문화나 문학에 관련된 수업도 굉장히 많고 그 외에 어학개론, 계통론, 혹은 스페인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교수법 이런 정말 다양한 분야의 수업이 어, 마련되어 있어서
스페인어를 못한다는 것에 너무 음,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외고랑 국제고 학생들이 많은 이점을 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본적인 언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수업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레벨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노베이스 분이나 노베이스 학생분이나 일반고 학생분들도 도전해볼 만한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복수 전공이랑 교환학생, 인턴십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모든 걸 4학년 안에 매끄럽게 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기를 지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경험상 가장 좋을 것 같은 시기에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단 맨 왼쪽에 보시면 입학 후에 새내기 시절이 있습니다. 네, 이때는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복수 전공이랑 이중 전공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학점을 쌓으면서 그리고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지 선택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서서문학과 학생들은 정말 과반수 이상이 다 교환학생을 다녀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녀온 친구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았고 해서 교환학생을 가실 거라면 미리 준비해서 이제 2학년 1학기 혹은 2학년 2학기쯤 지원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로 이동을 하시면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 때에는 주로 동아리 활동을 끝내고 좀 더 많은 인풋과 많은 시간을 요하는 피해 활동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직접 기업과 산학 협력을 하기도 하고 좀 더 음, 깊은 탐구를 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학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창업학회에서 지금 교육 특수교육 쪽 창업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턴십 관련해서도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 말고 인턴십 관련해서도 보통 2학년 2학기에서 막 학기 전 4학년 1학기까지 많이 이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수 전공이나 이중 전공, 심화 전공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시기에 지원을 해서 그 전공 학점을 이수를 하게 되고요. 교환학생을 가실 분들은 이 시기에 지원 및 파견을 하게 됩니다.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4학년 마지막 학기는 꼭 본교에서 이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가실 분들은 막 학기 이전에 교환학생을 다녀오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막학기라고 써놓은 부분을 보시면 당연 2학기부터 졸업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는 취업, 입시, 시험 준비가 어, 일반적이고요. 일반적이라기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남은 졸업 요건을 취득하고 재수강이 필요한 수업은 재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학기를 듣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전이랑 교환이랑 인턴십을 잘 활용을 하시면 네, 4년 동안 매끄럽게 모두를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또 좀 너무 질문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그런, 네. 남학생들은 그럼 보통 군대는 언제쯤 돼 가요? 군대는 이제 보통 2학년 1학기에 가더라고요. 2학년 1학기 혹은 음, 3학년, 늦어도 3학년 1학기쯤 가는 걸로, 네, 경험상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들 가고, 그다음에 우리 하나만 앞으로 슬라이드 넘겨줄까요? 네, 어, 이거 보니까 여기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네, 원어민 교수님이 하시는 네. 수업도 있어요? 어, 네. 원어민 교수님이 지금 한 분 계시고 강사님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짚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마 고급 스페인어 회사나, 회화나, 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문학이나 그 시와 관련된 수업들 중에 원어민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음, 시청각 스페인어 2나 중급 스페인어 연습 2도 높은 레벨의 수업은 원어민 선생님이 주로 진행을 하시고요.
있고, 그다음에 뭔가 특정 작가에 대한 수업은 고려일수밖에 안 보이네요. 다른 작가는 안 배워요. 돈키호테론도 수업이 있는데, 제가 여기, 네,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고, 진짜 아, 문호가 워낙 많아서, 네, 그런 문학을 이렇게 다 복수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루는 수업은 있는데, 특정 작가를 다루는 수업은 보르헤스랑 이제 돈키호테 관련 수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만 앞으로요. 네, 어, 이거를 봤는데, 그럼 전공 필수 수업은 없어요? 네, 이제 EMA를 듣게 되면, 그때는 음, 저희 가지고 있는 전공 중에서 이건 필수로 들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생기는데, 아, 그 외에는 네, 전공 선택일 뿐이고, 음, 사실은 저희가 전공 필수가 없는 대신에 이 오른쪽에 음, 음. 교양 이수에서 전공 관련 교양이라고 전관교 필수 이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교양 스페인어 초급, 교양 스페인어 중급 이 두 가지 수업이었는데, 현재는 이 조건마저 폐지돼서 전공 필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극단적으로 네, 서소문과에 왔지만 스페인어가 싫거나 어쨌든 잘 못한다라고 하면 네, 그냥 델레 B1만 따면 스페인어 수업을 하나도 안 듣고도 졸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이론적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왜냐면 아까 이제 질문을 나한테 하나 주신 분이 어, 네, 외고에서 다른 전공어, 그러니까 스페인어 전공을 안 했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고등학 제1국어로도 스페인어를 안 했던 학생들은 얼마나 네, 네.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있긴 있나요? 네,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나는 이제, 대학에 와서 스페인어 네, 처음 본다. 이제 입학하기 직전에 합격 발표가 나고 나서 급하게 스페인어를 배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정시나 음, 일반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생기부를 만들어서 일단 합격한 후에 스페인어를 배운다던가, 아니면 정말 얕은 수준의 알파벳 정도 스페인어를 배우고, 문화 아니면 문학에 대한 탐구로 생기부를 만들어서 온다던가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따라가기 위해서. 음. 네. 근데 이제 본인을 포함해서 외고에서 네. 스페인어를 했던 친구들은 어쨌든 B1 정도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 대부분 따잖아요. 아니면 준비를 하거나. 근데 네네. 1학년 수업 시간에 거의 양면학살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의 이제, 네. 그래서 특정, 고려대 서서문학과는 아닌데, 이제 다른 과에서는 특정 자격, 레벨 이상의 자격증을 따면 이제 교양 스페인어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서서문학과 애들에게는 필수였기 때문에 이제 수업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네, 아마 서서문학과 학생들도 특정 레벨 이상의 자격증이 있으면 음. 교양 수업 이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과 편제상으로는 벨레 비원만 따면 어학 관련 수업은 안 듣고도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필요 없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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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시 원래 가려던 대로 가봅시다. 네. 네, 이어서 진학 이유, 저의 진학 이유, 그리고 보편적인 진학 이유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학 이유를 누가 묻는다면 저는 실질적인 이유와 보편적인 이유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실질적인 이유로는, 유용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주변에, 저와 같은 외고 스페인어 과였다가 사회학과를 가거나 정치외교학과를 간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가끔, 물론 이미 진로 설정을 했고, 잘 따라가고 있는 친구들이지만 가끔 이런 한탄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어, 배우는 건 정말 많은데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다. 가끔 내가 뭘 배우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뜻이 있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스페인어 학과는 졸업하면 언어 실력이라는 게 반강제적으로 남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용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과대만의 추가적인 교환학생 제도,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케이스에 해당되지만 외국 국제고생의 경우에
처음에 학점을 잘 따서 복수 전공 지원 및 이수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얌체 같은 이점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실질적인 이유였고, 그 외에도 서서문학과를 가면 좋은 가야 하는 보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중국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고, 그래서 스페인어권 시장이 굉장히 어, 전망이 좋고, 한국에서도 중남미 시장 혹은 미국 히스패닉 인구 대상으로 이제 시장이 성장하고 그게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는 이제 해외 수출이나 무역 그리고 국제 관계에 관한 업무로 진출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이런 이유로 진학을 했었는데 현재 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타임라인을 꽤 비슷하게 따라와서 1, 2학년 때 동아리 3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창업학회를 아직 이수 중이지만 하고 있고 컴퓨터학과 이전 전공을 3학년 때 시작을 해서 스타트업 근무라는 인턴 생활을 끝내고 현재는 미국에서 4학년 1학기 교환학생을 막 마치고 지난 5월 달에 귀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서서문학과인데 왜 컴퓨터 학과를 하며 왜 스타트업 근무를 하고 있지? 나는 뭔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저는 서서문학과의 장점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나는 공부를 하고 언어 공부를 하고 이중 전공이나 복수 전공 어떤 걸 하더라도 이제 내가 배웠던 언어는 강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 뭔가 스페인어는 부수적인 강점으로 남겨두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가 더 있다면 그걸 이중 전공이랑 부 전공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학교 스페인어과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컴퓨터학과를 가고 싶어서 서서문학과 학점을 거의 다 맞춰놓은 상태로 이제 지원을 했고요. 컴퓨터학과 공부를 하면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경력을 쌓았고 그다음에 현재는 스타트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졸업 후에 어떤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서소문 학도로 남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화 전공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학과의 경우 사실 저희 학과뿐만이 아니라 문과 대학의 경우 이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제 전국적인 그 문송합니다의 물결 때문에 문과 대학 학과의 경우 심화 전공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심화 전공생이 있다면 거의 이제 이미 교수님들 눈에 들어서 대학원에 가야 하는 그런 학생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면 통역 번역 대학원에 많이 가고 또 교수 지망생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서문학도의 정도를 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에서 따왔습니다. 호이카 혹은 UN 한국지부, 외국계 대기업의 서문학과 수출 및 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코이카, 포트락, 키예프 같은 공공기관에서 혹은 국제기구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입법부 같은 정부기관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 서문화권 지역에 진출해 있다면 거기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아래 부분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외의 진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 외 진로는 대부분 어떤 복수 전공, 어떤 이중 전공을 이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CPA나 CFA 같은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경영학과와 경제학과에 지원을 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경우를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ML 융합 전공도 학점 따기가 쉬워서 빨리 졸업을 하고 시험을 준비하겠다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로스쿨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학점 따기 쉽고 비교적 이중 전공 합격하기도 쉬운 EML 융합 전공을 들으면서 빨리 졸업을 하고 높은 학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거버넌스와 리더십은 이제 다른 학교에도 비슷한 융합 전공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법학 연계 전공이기 때문에 로스쿨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관계 사업,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은 국제학부나 정치외교학과에 주로 지원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과 개발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학과 지원을 했고 지금 이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였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도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뭐 입시적인 부분은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 서어선문과에 대한 것들은 오늘 좀 이 시간을 활용하셔서 이것저것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들 주실 동안 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조금 할게요. 우리 PPT 하나 네, 앞만 좀 넘겨주시면, 네, 어, 그, 네, 그 컴퓨터를 수업하고 있는지 이중 전공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 친구들은 네. 주로 어떤 복전이나 뭐 이중 전공들을 많이 해요? 비율적으로 보면. 음, 사실 거의 경영학과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근데 이게 과별로 한 번 지원할 때 과별로 2명 정도만 뽑기 때문에 음, 거의 합격자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과나 이과로 넘어가자면 식자경이라고 음, 식품자원경제학과에서 이제 경제학사를 따는 우회에서 경제학사를 따는 친구들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네, 그게 아니라면 거의 EML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 요새 뭐 인문대에서 이제 컴퓨터공학이나 아니면 전기공학 이런 거를 복전을 꽤 예전보다 많이 하던데 여기도 좀 네, 치열해요. 학점 컷이나 이런 게 높아요. 경영만큼. 네, 음, 어, 컴퓨터학과는 일단 제가 합격한 바로 그 다음 학기부터 그 선의수 과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과목, 두 가지 수업을 미리 수강을 해야 지원할 자격이 생기고 그 이후에 지원을 하더라도 학점 컷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성하다는 말에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 하지 않는 네. 이유 근거. 나는 사실 컴퓨터학과 그 복수 전공, 이중 전공 생애로 음, 너무 모순적이긴 한데요. 음, 저는 서서문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런 게 대학 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음, 저는 음, 문학을 정말 좋아해서 문학 수업을 많이 들었었는데, 어, 배우면서 아, 재밌다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서서문학과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네, 문송하거나 그렇지 않지만 네, 음, 이중 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할 때는 뭔가 실질적인 취업 측면에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음, 많은 학생들이 경영, 경제나 이과를 선택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음. 이유가 생각보다 좀 낭만적인데 네, 그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인문대라도 어문 네네, 계열은 그래도 어쨌든 어학이 남는다. 이게 네. 철학이나 사학 쪽에 비해서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얘기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 말엔 공감해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서서문학과 선택한 이유 중에 실질적인 강점이 이제 어학이 남는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공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채팅창으로 공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교환학생에 대해서 혹시 보이나요? 잠시만요. 네. 네. 어, 네.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일단 학비는 고려대에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웬만한 외국 학교가 다 고려대학교보다 학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 해당 학교에 학비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갈 수는 있으나 이제 현지 체제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유의하셔야 되고 하지만 미주 교환학생이나 이제 그 호주로 갈 경우에는 장학금 체제가 별로 없는데 유럽 쪽으로 파견될 시에는 미주나 남반구보다는 훨씬 더 그 장학금이 사설 장학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스페인으로 준비를 하다가 미국으로 옮기게 됐는데 유럽으로 파견을 가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원래 뭐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그랬었나요? 왜 바뀐 거죠? 네, 코로나 때문에 두 학기 연속으로 이제 미루게 됐다가 두 그래서 학기 이상 네, 미룰 수 없다고 해서 취소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등록금 자체를 이제 이번 학기 걸 고대에 냈으면 아니,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교환학교에 가서 다니는 거니까 학비는 대체로 남는 여학생 경우가 많죠. 다른 학교들은 비싸니까. 네, 맞습니다. 오, 네, 혹시 또 뭐 다른 질문들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음. 아, 늦게 들어오신 분이 PPT 앞부분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좀 앞으로 한 번만 쭉 넘겨주세요. 네,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면 네, 될까요? 처음으로 가서 쭉쭉 슬라이드랑 3, 4초씩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넘어갈 동안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우리 승빈 학생은 여기 이제 그냥 서울권 외고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 뭐 서울권 4대 외고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4대 외고로 같이 묶이면 조금 서운해하는 외고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요. 아니, 거기서 이런 활동들이 가능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수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학교가 원래 좀 상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 타기가 좀 어려운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이 있는 대신에 여기 보시는 이제 이런 활동들이 가능했던 거 그런 게 좀 상대적으로 이제 어문계열 진학에 있어서는 어드밴티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이 약간 들어왔는데 외고 출신 중 서전공이 아닌 학생들도 있느냐? 있나요? 어, 외고는 그건 한 외고인데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못 본 것 같아요. 어, 외고 중에 영어과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 영어과에서는 봤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영어랑 스페인어를 같이 배우는 그렇죠? 학교에서 네. 네, 보게 되는 그 거고요. 영석과라고 부르는 그 친구들이 좀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 개인 질문으로 이제 교과로 가신 거냐고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저는 특기자 전형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아마 그때 추천이 있긴 있었구나, 일부 학번이. 근데 뭐, 네, 이쪽 외고에서 교과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 이제 대학 지원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서서문학과에 예를 들어서 영어 전공자가 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외고 영어과인데 여기 이제 고대 서문과를 쓴다고 하면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일단은 뭐 생기부 자체가 일단 외고 서가 출신들은 거의 학기당 8단위가 이제 이 전공어로 스페인어를 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활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만약 스페인어 전공이 아닌 경우에는 뭔가 스페인어 관련된 활동이 그만큼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영서과라고 해서 영어랑 스페인어를 동시에 하는 과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고한 절반 정도 분량으로 어쨌든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고의 경우에 여기를
그 스페인어 전공이 아닌데 서서문과 쓰는 거는 보통 저는 많이 말리는 편이고요. 실질적으로도 별로 결과는 안 좋습니다. 결과는 안 좋은 편이고. 그래서 이게 다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 대학의 서서문과는 스페인어과 친구들이 다 들어오고요. 뭐 불문과는 불어 전공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제 그 전공어를 바꿔서 지원하는 건 굉장히 리스키한 거고 만약에 이제 혹시 좀 생각을 하신다면 뭐 이제 모두 다 있는 뭐 영문과를 써보신다든가 영어는 다 하니까 아니면 이제 언어학과를 보통 생각한다든가 학생들이 이렇게 약간 돌아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런 데는 다 들어오니까 또 그만큼 또 치열해지긴 하죠. 일단은 어, 서서문과 오는 친구들은 일단 외국 스페인어과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국제고든 자사고는 여기서도 제2 외국어로 어쨌든 스페인어를 해야겠죠. 왜 무서워 그랬지? 제가 실수로 했는데 다시 안 아, 풀리는 줄 몰랐습니다. 이게 그럴 수도 있 네. 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그 학교 자체에서 이제 입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안 그래도 그 스페인어과 학생들만 지원을 해도 결과가 어, 보장이 안 되는 실정인데, 다른 학과 학생들까지 지원을 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고3들이 뭐 고3 지원할 때가 되면 이걸 경험을 하실 텐데 학교에서 알려줘요. 예를 들면 뭐 고대서서 문과 계열적 합평으로 우리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뭐 7명이 썼다. 이제 서울권 외고 같은 경우 5명이 썼다. 네가 그 중에 몇 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이제 A급, B급 외고라고 하더라도 같은 과에 같은 과 출신이 뭐 네다섯 명 붙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 그 과 전공자도 더 못 가는데 다른 과에서 거기 비집고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힘든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예, 뭐 거의 요새는 거의 성대, 서강대 이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비슷한 점도 주셨는데 국제고 불어 선택인 경우에 서서문에 지원하면 힘들까요? 뭐 내신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국제고가 보통 고대 서서문을 3점대가 가는데 학생이 뭐 내신이 예를 들어서 2점대다. 2점 초반 이러면 이제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떤 압도적인 우위가 있지 않는 한 아마 힘들 겁니다. 근데 뭐 만일에 어, 그런 경우라면 굳이 이렇게 차라리 그냥 불문과를 가는 게 낫겠죠. 이 경우는. 이제 PPT 더 넘기도록 할까요? 네, 끝까지 가주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그 DM으로 질문이라서 제가 항상 네. 말씀드리는 이제 D군 도어 전문가 뭐 이게 내신만 갖고 가는 건 아닌데 D군에서는 아마 여기 고려대학교 어문계열을 쓰시려면 사고랑 계정은 저희 비슷하게 잡으니까 뭐 2점 초중까지도 2점 중반까지도 쓰셔도 2점 초중이나 2점 후반까지도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추천은 그래도 뭐 2점 초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거는 따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네. 어, 개인 질문으로 생기부 컨설팅 받았는지 질문이 왔는데요. 이거는 저는 김 선생님이랑 고3 때 계속 수업을 들었었고, 선생님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소서 전에도 본 적이 있군요. 맞다. 네. 자소서 전에도 좀 본 적은 있었어요. 혹시 뭐 지금 미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빼먹었다 내지는 또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혹시? 음, 아니면 이런 학생이 뭐 고대에 서서문에 오면 좋겠다. 이런 학생은 조금 제고해 보면 좋겠다. 어, 저는
서서문학과가 일단 갖춰진 생기부가 있다면 수시로 오기 정말 괜찮은 학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현재는 더 그런 이유가 이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꼭 들어야 하는 서서문 수업이 언어 수업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진 상태고 원래는 사실 필수 이수 조건 외에도 학생들이 서서문 그 언어 수업을 듣는 이유가 자격증 졸업 여건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해결할 수 있다면 보통 수업을 들으면서 그거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음, 그거 그걸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면 서서문학과에 와서 어 사실 여기서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이걸 가지고 다른 이중 전공과 복수 전공을 골라서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영학과나 컴퓨터학과나 문과생으로서 정시 수시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일단 생기부를 맞춰서 여기를 입학을 한 후에 복수 전공 그리고 이중 전공으로 이 학과를 다니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큰 현역 때는 할 수 없었던 그런 학과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의 진행 절차가 있지만 그런 선택의 폭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루트를 멀리 보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서문학과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누군가 고려대학교를 정말 사랑하지만 서서문학과는 그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가서 행복할 수 네. 있다. 아,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고려대를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네, 승빈 오늘 고생 많았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설명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